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8일 금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무장한 피싱 사기가 미국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기관을 사칭하거나 긴급 상황을 조작해서 은퇴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 재산을 사기당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2년을 맞이한 미주 한인 역사가 만화로 나왔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서 이민 역사와 유산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한 교육용 만화 콘텐츠 디딘돌에서 스토리까지 120년의 미국 한인사가 제작돼서 발간되었습니다. 미 전역의 180여 개 대학에서 유학생 4,700여 명이 세비스 등록이 종료됐고 그중 80여 개 대학의 800명 이상이 유학 연수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비스 등록에 이어 유학 연수 비자까지 취소된 외국 유학생들은 즉각 출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당하고 추방 절차에 넘겨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에서 중국의 쇼핑 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앱인 DH게이트가 최근 미국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 2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쇼핑 분야에서는 DH게이트가 1위, 타오바오와 2위, 알리바바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의 호프장학재단이 2025년 호프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호프 장학금은 지난 2001년 시작된 커뮤니티 내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뱅크 오브 호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입니다. 미주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제74회 국가기도의 날이 5월 1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 충현 성교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국가기도회는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미 전역 4만 7천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세이브 더 칠드런이 제작한 영화 이 세계 소년을 재개봉하며 다시 관객들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아동권리 영화제 1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된 이 작품은 발달장애 아동의 현실과 그들의 권리를 SF적 시각으로 풀어낸 단편 영화로 개봉 당시 12,0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영국의 최상위 법원이 성별 판단의 기준으로 구체화함에 따라 영국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국평등법에 영향을 받는 사안에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성을 말한다고 지난 16일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갈수록 정교해지고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무장한 피싱 사기가 미국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기관을 사칭하거나 긴급 상황을 조작해서 은퇴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 재산을 사기당하는 것은 물론 피해 과정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세금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한평생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을 사기범들에게 모두 날리고 피해 과정에서 수만 달러의 세금까지 부담하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애틀 언론에 따르면 사기범은 피해자들에게 계정이 아동 음란물 거래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FBI 수사관과 연락하라고 또 다른 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이어 연결된 또 다른 사기범은 FBI 수사관을 사칭하며 계정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 중인 자산을 모두 현금화해 특정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꼬드겼습니다. 의심 없이 이들의 지시에 따라 은퇴자금 30만 달러 전액을
인출해서 해당 계좌로 이체했고 이후 금화로 바꿔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면서 결국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2년을 맞이한 미주 한인 역사가 만화로 나왔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이민 역사와 유산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한 교육용 만화 컨텐츠입니다. 디딤돌에서 스토리까지 120년의 미국 한인사가 제작 발간됐는데요. 이번 만화는 미주 한인 이민사 연구의 대표 저서를 원조로 제작됐습니다. 이 책은 UC 리버사이드의 에드워드 장 교수와 캐롤 박 박사가 공저한 것으로 한인 이민자들의 초기 이주부터 현대사회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성장에 이르기까지 120년의 주요 순간들을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서술했고 미국 사회 속에서 한인들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 23화로 구성된 이 만화는 한인 이민의 여정을 역사적 디딤돌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스토리를 풀어내고 그 속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형성해온 정체성과 자부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180여 개 대학에서 유학생 4,700여 명이 세비스 등록이 종료됐고 그중 80여 개 대학 800명 이상이 유학연수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비스 등록에 이어 유학연수 비자까지 취소된 외국 유학생들은 즉각 출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구금을 당하고 추방 절차에 넘겨지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유학생들 가운데 작은 범죄 기록만 있어도 유학생 추적 시스템 서비스 등록 종료와 비자 취소, 구금되고 추방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유학생들은 서비스로 불리는 유학생 추적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받고 유학생 비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 서비스 등록이 종료된 유학연수생들이 180개 대학에서 4,7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에서 중국의 쇼핑 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지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앱인 DH게이트가 최근 미국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쇼핑 분야에서는 DH게이트가 1위, 타오바오가 2위, 알리바바가 4위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앱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몇백위 수준에 머무르던 DH게이트가 순위가 갑자기 급등한 것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다운로드 수가 80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DH게이트의 물류 파트너사인 중국 통운국제물류의 주가도 전날 상하이 증시에서 무려 10% 상승의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의 호프 장학재단이 2025년 호프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호프 장학금은 지난 2001년 시작된 커뮤니티 내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뱅크 오브 호프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활동 중 하나로 올해도 2025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6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각 2,500달러씩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재단 측은 밝혔습니다. 올해 장학금 신청 접수 마감은 6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지원 자격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합법적 거주자로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서 인가받은 2년제 칼리지나 4년제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등록 예정인 학생들입니다. 하버드대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서 공직자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적발된 한인 여성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42세의 한인 여성으로 법원은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50만 달러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주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제74회 국가기도의 날이 5월 1일 오후 7시 충현 성교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국가기도회는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미국 전역 4만 7천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미국의 회개와 부흥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 법조인들, 행정관리, 군 지도자와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 차세대 선교와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과 부흥, 전쟁의 종식, 전쟁 난민을 위해 반성경적 가치관에 물든 미국에 당면한 현안 문제, 한국과 북한 등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세이브 더 칠드런이 제작한 영화 이 세계 소년을 재개봉하여 다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아동권리 영화제 1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이번 작품은 발달장애 아동의 현실과 그들의 권리를 SF적 시각으로 풀어낸 단편 영화로 개봉 당시 1만 2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영화는 발달장애를 가진 소년 지우가 지구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지우의 눈에 비친 현실은 우리 사회가 장애 아동을 배려라는 이유로 손쉽게 배제하지는 않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영화의 김성호 감독은 제작 과정에서 장애 통합 학급 아동들과 특수교육 담임교사 인터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아이들의 특성을 장애라는 벽으로 보지 않고 그들만의 개성이나 세상을 배워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연출 의도를 밝혔습니다. 영국의 최상위 법원이 성별 판단의 기준으로 구체함에 따라 영국 사회에 작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국평등법에 영향을 받는 사안에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성을 말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 인식 증명서를 지닌 트랜스젠더라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등법상 여자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평등법은 개인이 차별에서 보호받고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보완하고 통합해서 2010년 시행됐습니다. 이 법률은 공공과 민간 부문을 따지지 않고 고용, 교육, 의료, 주거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몰고 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전용 화장실, 탈의실, 쉼터 같은 곳에 성전환자들의 출입을 통제할 법적인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여성 전용이나 남녀를 구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 구름 끼고 흐린 날씨 계속되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그러나 밤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곳곳에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오르면서 낮 동안은 더운 날씨 예상되지만 밤부터는 비와 함께 기온도 떨어질 예정입니다.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47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3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에 보내드린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